안녕하세요. 트렌티TV의 정난이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궁내막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는데요. 우리는 평소에 생리통은 생리 중에만 생기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생리기간이 아닐 때도 마치 생리통처럼 아랫배가 자주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자궁내막증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 자궁내막증은 20대부터 40대 여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10년 사이에 자궁내막증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약 15만 명이다. 10년 새에 126%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자궁내막증은 20대부터 40대까지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궁내막증은 자궁 안에 있어야 될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밖의 위치로 옮겨졌을 때 엔도메트리얼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그 내막 조직이 딴 데로 옮겨져서 거기서 막 자라는 질환이에요. 주로 많이 가는 데가 난소, 나팔관, 뱃속에 있는 복막 이런 데 분포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 나간 자궁내막 조직들이 난소에 가면 혹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복막에 붙었을 적에는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생리통이나 골반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자세한 원인은 아주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았는데, 생리혈이 나팔관으로 역류해서 뱃속으로 퍼져서 생긴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여성이나 유전적으로 자궁내막증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난포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됐을 때 이런 원인들 때문에 내막증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은 발생 부위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통증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생리통과 골반통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보통은 생리통이 생리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날 그때 제일 심하잖아요. 근데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생리통은 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생리통이 좀 덜해지지 않고 생리기간 내내 이렇게 심하거나, 아니면은 생리하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 아니면은 뭐 배란 이후부터 일찍 통증이 시작돼서 생리할 때까지 지속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 생리통은 내막증이 없는 경우에는 생리 첫 번째, 두 번째 날 제일 심하고 진통제를 먹으면 일반적으로 잘 반응합니다. 하지만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통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통제를 먹어도 호전이 잘 되지 않는다, 예전보다 생리통 기간이 길어졌다, 생리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통증이 심하게 생긴다, 이렇다면 내막증을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내막증으로 인한 골반통은 월경이 없을 때 반복적으로 생기는 게 특징인데요. 실제로는 만성 골반통을 경험하는 우리나라 여성의 한 절반 이상에서 자궁내막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은 발생 위치가 뱃속의 어느 부분에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긴 위치에 따라서 골반통이 있거나 아니면은 성교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또 허리가 많이 아픈 요통을 또 이제 생기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직장이나 학문 주변으로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은 설사나 변비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임기 여성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자궁내막증은 발생 위치에 따라 다양한 통증은 물론 이걸 방치할 경우에 난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의 이러한 다양한 통증은 여성들의 마음도 힘들게 하는데요. 실제로 자궁내막증 여성의 75%에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로는 난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궁내막증은 다양한 기전으로 임신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내막증이 난소에 생기면 그 자체로 난소의 능력, 난자의 수와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난임을 진단받은 여성의 20에서 50%에서 자궁내막증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궁내막증은 특히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경과를 가지는데요. 자궁내막증을 방치하게 되면 골반 내 만성적 염증과 섬유화, 염증이 생기고 딱딱해지는 거죠. 이런 변화로 인해서 장기들이 서로 달라붙는 유착이 생기게 되고요. 유착이 생기게 되면 자궁 내 강, 자궁 안에 있는 공간, 나팔관, 난소와 같은 장기들 구조가 변형이 생겨서 난관이 막히거나 자궁내막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난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궁내막증에 있어서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궁내막증으로 의심이 되면 병원에 오셔서 골반 진찰과 초음파, 혈액 검사를 기본적으로 시행하면 경우에 따라서 MRI를 시행해서 진단을 더 하게 됩니다. 자궁내막증으로 진단되면 환자의 나이나 출산 유무, 월경통과 만성 골반통,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통증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임신 계획은 언제 있는지,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요. 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 치료와 병변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수술과 약물이 있다 하면은 약물을 먼저 시도하게 되겠죠. 약물 치료로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경구피임약을 쓰거나 복용할 수 있는 비잔정이라는 프로게스테론 약물이 있고요. 주사제로 쓸 수 있는 갱년기와 유사한 상태를 유도하는 그런 주사제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수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경우에서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수술을 하게 되는지, 언제까지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데요. 약물 치료를 하다가 효과가 없이 내막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과를 보이거나, 난소에 있는 큰 혹으로 된 자궁 내막증이 있거나,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난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서 자궁 내막증 병변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궁 내막증 치료가 어려운 이유로는 아까 내막증은 만성적인 경과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수술 이후에 일단 재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수술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한 번 생기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하듯이 자궁 내막증은 약물 치료와 수술 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과 증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실제로 자궁 내막증 여성 중 약 절반은 치료 후 5년 이내에 재발을 경험했고, 수술 이후에도 약물 치료를 지속하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적 관리를 위해서 보통 병원에서 3개월마다 오시라고 해서 초음파 혈액검사, CA125라고 하는 혈액검사를 이 두 가지를 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드린 얘기를 정리해서 드리면, 첫 번째, 예전에 없던 월경통이 새로 생기거나 생리통이 심해서 생활을 지장을 줄 때 월경과 상관없는 골반통이다 하는 경우에는 자궁 내막증이 의심되기 때문에 즉시 병원을 내원해서 이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궁 내막증은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여성에서 많이 생기고 난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치료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꾸준한 정기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평소 골반통이 심하고 생리통이 심해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리니티 TV의 정난이 원장이었습니다.